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인도가 40년 만에 개발한 테자스 전투기가 해외에 판매하기 위한 입찰에서 줄줄이 연패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스탄 항공은 1980년대에 노후화된 미그-21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인도의 항공기 연구설계센터와 협력하여 LCA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테자스 사업이 시작된 것이 1983년이고 예산 배정 및 공식 출범한 게 1986년인데 반해 초도 비행은 거의 20년 후인 2001년에서야 이뤄졌고 IOC 취득은 무려 2010년에 이루어졌으니 거의 30년 만에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래 테자스가 대체하려고 했던 기종인 미그-21은 이미 1990년대에 한계에 다다랐으며 2005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무려 40여 대를 사고로 잃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대를 사고로 잃는 등 그야말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공군도 테자스의 개발 지연과 그로 인한 미그-21의 연이은 사고에 답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인도군은 테자스로 미그-21을 대체하려는 원래 목표를 버리고 외국제 기종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으며 MMRCA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여 2012년에 라파를 선정하기에 이릅니다. 육군의 아준전차가 완성될 기미가 안 보이자 T-90을 대량으로 도입해버린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IOC 취득 후 약 10년 후인 2021년 1월에 완전 작전 능력을 획득한 테자스 MK1의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MK1을 재설계한 테자스 MK2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K2는 MK1보다 전장이 1.35m 길어졌으며 카나드 날개도 추가되어 실속 특성과 연비가 개선되었으며 또한 S자 덕트 및 스텔스 코팅을 채택하여 정면 방향 레이더파 반사율을 억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추진력과 연비가 개선된 F414INS6 엔진이 탑재되었고 인도산 A사 레이더와 디지털 레이더 경고 수신기 및 전자방해팟 등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인도산 A사 레이더인 유담 A사 레이더는 이스라엘의 ELM2051 레이더를 웃도는 검출 레인지와 동시 추적 능력에 더해 전자방해에 대한 내성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는 MK2의 실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도 공군은 MK2에 채택될 예정인 신기술을 과도기 전투기인 MK1A에 탑재해 83대를 발주했습니다. MK1A는 현재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FA50 블록2와 경쟁 중이지만 아직 기체가 없는 전투기라 말레이시아에서도 의문이 많은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9일에 인도 언론들은 테자스 MK1A의 프로토타입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보도하여 말레이시아의 첫 자국산 전투기 수출에 한 발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HAL의 마드하반 CEO는 인도 공군을 위해 올 6월부터 2024년까지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겠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이스라엘에서 도착하는 일부 구성품도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테자스 MK1A 프로토타입은 MK1의 양산기를 개조하여 만들어졌으며 향후 30개월 동안 MK1A에 통합된 신기술 및 변경 사항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MK1A는 이미 말레이시아와 이집트 등 여러 나라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2024년까지 비행 테스트를 마쳐 MK1A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인도는 테자스 전투기 외에도 테자스 전투기를 기반으로 훈련기로 개조한 LCA 리프트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썩 좋지는 못합니다. 최근 호주의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다른 기종과는 다르게 인도산 훈련기만 퇴짜당했으며 미국의 훈련기 시장에도 도전하고 있지만 면전박대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호주 공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에 대해 알아보면 호주 공군은 영국의 호크 127을 대체하기 위한 정보 제공 일회서를 지난 2020년 6월에 발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치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잡혔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보잉이 T7A를 제안했으며 BAE는 호크 127 업그레이드형을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는 레오나르도 M346을 제안했고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T50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인도 정부도 테자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9월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테자스 기반의 LCA 리프트를 호주에 공식 제안했지만 호주의 마르스 국방장관은 지난 6월 말에 LCA 리프트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인도 측에 통보했다고 호주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호주 공군은 지난 2월에 롤스로이스의 어도어 MK951 엔진으로 교체하는 호크 127 업그레이드 사업을 약 15억 달러의 BAE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호주의 훈련기 도입 사업은 BAE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BAE 제안 이외의 제안은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주의 국방부 장관이 인도산 훈련기만을 꼭 짚어 LCA 리프트에 관심이 없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미 해군이 운용하는 T-45의 후계기 도입 사업에도 LCA 리프트를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미 해군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에는
보잉의 T-7B와 로키드 마틴과 카이의 T-50A, 레오나르도가 M346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인도가 LCA 리프트까지 가세한다고 하니 매우 흥미로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LCA 리프트는 2023년에 프로토타입의 첫 비행이 예정된 현재 개발 중인 기체로 경쟁 예정인 T7과 T50 및 M346과는 설계 성숙도나 신뢰성 부분에서 차이가 크고 미 해군도 차기 연습기 후보에 LCA 리프트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도의 유라시아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유라시아 타임스는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인 노존의 기자인 토마스 유딕의 발언을 인용해 인도의 LCA 해군 프로토타입의 성공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합니다라고 보도하며 자국의 테자스 전투기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필리핀 공군에서 진행하는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도 인도가 제안한 테자스 전투기가 탈락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테자스를 기반으로 한 경공격기로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현재 세계 무기 시장에서 신규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 LCA 리프트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5년 후나 10년 후에 LCA 리프트를 도입하는 나라가 등장할 수도 있어 인도의 노력을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터키에 대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길 원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부에 일조할 수 없다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터키가 미국에서 F-16을 도입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상원외교위원장 반 메넨데스 의원이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튀르키예에 대한 F-16 판매에 관한 행정부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두고 표결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의 F-16 판매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튀르키예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반대를 철회한 후에 나온 발언으로 튀르키예가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제동을 지렛대로 사용해 오랜 염원이었던 F-16을 도입할 수 있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에 F-16을 판매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권을 감싸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과거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전투기 판매 금지 대상에 올랐고 최근 튀르키예 조종사들이 이웃 국가인 그리스의 영공을 수백 차례 침범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튀르키예에 F-16을 판매하는 것에 오랫동안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지난 13일에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 체제에서 권위주의 강화를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을 하는 나라에 어떻게 보상을 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미 하원은 이번 주 연례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는 미 정부가 튀르키예에 F-16을 판매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하고 판매된 F-16이 그리스 영공 침범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폴리티코는 가장 최근에 주목받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간 외교정책 논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든 정부가 약속대로 터키에 F-16을 판매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